말을 멈출 때 인생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 정작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생각보다 앞서 입이 움직이고 마음보다 먼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자주 길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이 많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학문 속에서도 사람보다 말이 앞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은 웅변도 설득도 아닌 침묵의 단정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세상을 밝히지 못한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던 생각이 제 무게를 찾고 쓸데없이 부풀었던 감정이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3가지 법칙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법칙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자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패배가 아니라 기피입니다.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법칙, 침묵은 감정을 없애지 않고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사람이 말을 참지 못하는 순간은 대개 감정이 가장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 분노가 치밀 때, 서운함이 목에 걸릴 때,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시 앉히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본래 마음의 손님과 같습니다. 잠시 들렀다 가야 할 존재이지 집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먼저 나가버리면 감정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잃은 감정은 항상 과장된 모습으로 남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몰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감정에게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글 속에서 자주 정제정치라는 말을 씁니다. 정돈하고 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감정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 말을 보태면 어지러움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설명도 해명도 판단도 아닌 잠시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감정이 제 무게로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가라앉은 감정만이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분노는 사실 두려움일 수 있고, 서운함은 기대의 그림자일 수 있으며, 조급함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먼저 터뜨리면 이 모든 결은 사라지고 거친 감정 하나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항상 말을 늦추는 것을 꼽았습니다. 말을 늦춘다는 것은 생각을 빠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따라 천천히 걷겠다는 결심입니다. 침묵 속에서 감정은 정리되고 정리된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삶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삶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마음은 주인이 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중요한 것은 대부분 서두르지 않을 때만 보인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데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앞서 달리게 됩니다. 침묵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자기 속도로 흘러가도록 길을 비켜주는 태도입니다. 말을 멈추면 처음에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종종 정돈되지 않은 채 서로 겹쳐 울립니다. 후회, 기대, 두려움, 욕망, 그동안 말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 계속 말만 이어가면 평생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 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의 크기와 무게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놓아둘 것인가. 침묵은 선택의 여지를 남깁니다. 말은 종종 그 여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의 끝입니다. 제2법칙, 침묵은 마음의 속도를 본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른 것은 세상의 속도이지 마음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이 늦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재촉하고 앞서가게 만들고 말로 끌어당깁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제 속도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빠르면 생각은 얕아지고 마음이 너무 느리면 불안이 쌓입니다. 침묵은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앉히는 힘입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많아질 것이라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침묵은 생각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글을 쓰기 전 오래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정돈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본래의 호흡을 찾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불필요한 판단을 미루며 자기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의 방향은 아주 미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른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지만 침묵은 지속 가능한 방향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급한 마음은 언제나 바른 길을 비켜간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급함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말을 멈추면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 리듬이 돌아올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판단은 정확해집니다.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여백입니다. 말이 끊긴 자리에는 곧바로 공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서 마음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급한 판단을 잠시 미뤄둡니다. 정약용은 판단이 늦어지는 것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찰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침묵은 판단을 늦추는 용기입니다. 말을 하면 생각은 그 말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에 맞추어 생각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 미결의 상태에서 마음은 더 많은 가능성을 봅니다. 더 많은 선택지를 조용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단정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침묵이 마음의 속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제3법칙, 침묵은 스스로를 믿게 만듭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해야만 자기 생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말로 정리해야만 자기 마음이 확실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가장 단단한 확신은 말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머무를 수 있는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자기 중심을 맡기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생각은 타인의 평가 없이 스스로 검증됩니다. 이 과정은 외롭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자기 확신을 밖에서만 찾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그 신뢰를 키웁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마음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